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비입니다. 그런데 김원비 작가도 그 닉네임 하나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닉네임 HB? 연필이냐? 연필 괜찮은데요? HB 괜찮은데. 뭐라고 지어 좀 좋을까요? 축덕? 축덕이자 책덕이잖아요. 축책덕? 이상하잖아. 그냥 축덕 괜찮을 것 축덕? 같은데. 발음이 너무 센데 네. 이미지에 비해서. 이미지에 비해서. 근데 사실 네. 김혼비 자체가 닉네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닉네임을 또 정해야 돼 우리가? 아 그렇네요. 그냥 혼비 하셔도 될 것 혼비. 같아요. 혼비 김혼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뭐 하여튼 어차피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 부를 때 말고는 거의 쓸 데가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혼비님이라고. 혼비님. 네. 새로운 닉네임 짓는 거는 실패. 네. 혼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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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소개 좀 해볼까요? 이명현의 과학 책방 편 듣고도 댓글 남기신 분들 많은데요. 진공상태님, 마약책 작가님이 북토크 하셨던 그 갈다 주인장 분이 나오시네요. 장발의 자유로운 철학자 같은 분위기셨는데 방송 기대됩니다. YG님 덕분에 알게 된 과학 책방 갈다, 조용한 곳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책방,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명현 선생님 자녀분이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학, 과학을 역사에 따라 배우는 학교인데 재미있겠다 싶었거든요. 은하고원 맥주라니, 파란색의 시원한 맥주. 와, 진짜 낭만적이네요. YG님이 말씀하셨던 영화 콘택트의 엄청 큰 전파 레이더, 미국 뉴멕시코에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사막에 연구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찾아보니 맥주병이 진짜 파란색이네요. 저는 맥주가 파란색인 줄. 이뻐요. 네. 네, 진공상태님께서 긴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이명현 선생님 자녀분이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특이한 학교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다기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명현 선생님한테 잠깐 그때 들었었는데 막 고전 읽고 토론하고 막 교수님들하고 단체로 대화하고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처음에 입학한 친구들이 학년에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나가 떨어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여름방학, 뭐 겨울방학, 추수감사절, 휴가 이런 거 하면은 집에 갔던 애들이 꼭 몇 명씩 안 돌아온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아그네스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와, 드디어 이명현 대표님이 나오셨네요. JYP님 이야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서평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감탄을 하며 읽었습니다. 갈다에 이명현님께서 서평 쓰신 책들을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찾으려니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 책이어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명현의 과학 책방에 나오는 그 책이라는 코너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최근에 갔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아님, 지도 검색해보니 경복궁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군요. 거리뷰에서도 책방 건물이 보이네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궁금해서 별자리 앱으로 확인해 보는데요. 베가, 목성, 아크투루스, 최근엔 오리온 자리 3중성을 봤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 아침 햇살 가득한 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삼청동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진 찾아보니 깔끔하고 멋진 공간이네요. 과학하시는 분들의 아지트 같은 느낌? 프랑스의 살롱 같은 그 공간과 사업이 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명현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맥파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본 설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책 속의 책 맥파이 살인 사건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면서 기본 설정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일단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파이 살인 사건과 책 속의 책인 맥파이 살인 사건의 시대 배경이 달라요. 편집자가 등장하는 현실의 현실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 자꾸 그것도 현실이랑 어차피 둘 다 허구인데. 둘 다 허구인데
어쨌든 간에 그 21세기의 런던이라는 공간이 네. 이 책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 속의 책인 이 그 탐정이 나오는 맥파이 살인 사건의 무대는 1950년대 네, 영국 맞아요. 55년. 네, 55년에 야, 50년 넘는 시차를 두고 한 6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설정이 어때요? 일단은 그 책 속의 책부터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이제 런던 근교에 이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있죠. 그리고 그 시골 마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네. 또 약간의 그런 감시, 네. 그 뒷말.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오호 감시제처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마을인데 네. 그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쇄 살인 사건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죠. 네. 처음엔 누가 죽죠?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을의 영주처럼 군림하는 저택에 살고 있는 부잣집의 집사 역할을 하는 네, 거의 집사급의 하녀. 하녀. 네, 네. 아주 오랫동안 그 집에서 네. 일한 하녀. 네. 집사 역할을 하는 오랫동안 일했던 하녀가 죽는데 이제 경찰은 사고사로 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하녀의 아들이나 혹은 그 아들과 사랑에 빠진 약혼자. 약혼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보통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네. 의심을 사살일 품죠. 수도 있겠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속에 그 유명하다는 그 탐정한테 의뢰를 합니다. 근데 그 탐정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죠. 네. 그 순간에 그 탐정이 암 판정을 받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뭐 길어야 한 6개월, 8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통보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그 런던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어쩌면은 타살일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간에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책임질 생각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몇 주 뒤에 그 마을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하녀를 고용했던 저택에 그 마을의 영주처럼 군림하던 대저택의 주인이 이 명백하게 살해를 당한 채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기사에 났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형사가 그걸 보고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탐정이. 탐정이, 네. 형사가 아니라 탐정이. 그래서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그 옛날 배경으로 하는 맥파이 살인 사건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맥파이 살인 사건에 그 이제 책 속의 책 맥파이 살인 사건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마치 에거서 크리스티의 네. 뭐 그 푸아로 탐정이 등장하는 그쵸.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구성도 비슷하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약간 그런 네, 것 네, 같아요. 네. 아가사 크리스티 냄새가 나도록. 네. 그 시작부터 이렇게 하녀의 장례식에서 딱 시작하잖아요. 네. 그 용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한 그 장례식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장중하게 시작하는데 이 시작부터 너무 에거서 크리스티 고전 미스테리의 느낌이 나서 저는 이 장례식부터 이미 이 책에 확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도 많이 그렇죠. 네. 뭐 그 코넌 도일의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소설의 배경이 보통 이제 런던의 도시라면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의 특징은 뭐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지만 대개는 다 이 네. 근교에 네. 약간 소수의 사람들이 네. 모여 사는 시골 마을, 그쵸. 약간 폐쇄적이고. 폐쇄적인, 그리고 살인 사건 같은 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착하고 순둥이들만 네. 모여 있을 것 같은 마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어차피 범인은 그 마을 사람 중에 있다. 네. 뭐 이런 거. 음. 네. 어차피 범인은 기차에 탄 사람 중에 있다. 네. 뭐 이런 네. 설정. 네. 그 맥파이라는 거가 이제 사람 이름인 거죠. 그 저택 주인이 그 매그너스 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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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 이름이 어떻게 파이입니까? 그- P-I-E. 네. 근데 어쨌든 매그너스 별게 파이를 별게 다 싫어. 줄여가지고 이제 맥파이라고 맥파이. 네. 한 거고. 네.
또 여기 중의적인 느낌을 내려고 사이사이에 까치가 또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 냄새가 난다라는 거는 느꼈는데 그 크리스티 책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탐정이 찾아다니면서 그 과거부터 시작해서 다 묘사를 되게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하나씩 맞춰보고 약간 이런 방식이 게다가 그냥 사건만 요새 현대식으로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배경이면 배경, 공간이면 공간, 사람이면 사람을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하는 이런 방식도 되게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형식 특이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책 속에 또 책이 있죠. 범죄 수사의 풍경이라는 아, 네. 네. 네, 책 속의 그쵸. 책의 주인공인 탐정이 써놓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이 또 한 권 네.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래? 이게 도대체 무슨 설정인가? 자, 책 속의 책은 한 권이 그대로 다 나오지만 책 속의 책은 그냥 계속 변죽만 올리고 네. 내용 일부만 잠깐 나올 뿐 네. 그 책 원고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책 속의 책에 등장하는 소설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앨런 코네이가 아까 아티쿠스 핀트라는 탐정이 등장하는 시리즈를 여러 권 썼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편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용을 모르지만 네. 어쨌든 썼다고 우기는 그 전편들에 나와 있는 설정들 같은 것들이 네. 이 소설을 전개시키는데 모티프로 막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읽기 힘들고 막 정신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설명을 잘 네. 못하고 있을 네, 뿐. 네. 그냥 네. 액자 소설이고 네. 커다란 틀 안에서 작은 소설 하나가 들어있다. 이게 그냥 기본 설정이니까요. 300쪽짜리 소설 2개가 붙어 있다. 네. 네, 그리고 2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끝이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왜 죽었나, 누가 죽였나 이거를 이제 그 핀트라는 탐정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의자는 뭐 마을 사람들이고 네. 모두에게 다 혐의점이 있고 동기가 있고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의심을 모두를 다 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확 끊어버리죠. 네. 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 편집자가 이 뒤에 남은 원고를 찾아서 그러다가 이 작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또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또 이제 현대에서의 줄거리이고 나중에 다 찾아서 두 이야기가 동시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 책은 끝나는 게 전체 커다란 줄거리예요. 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무슨 얘기야? 이제 아니 이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네.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좋았던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저는 읽으면서 JYP가 그토록 애정하는 해리 커버트 사건의 진실. 이것도 이제 약간 떠올랐습니다. 그 2권짜리 책 네, 말씀하신 네, 네. 거죠. 네. 그 정도로 하여튼 JYP는 재밌게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 HQ에 비견될 만한 소설이다. 네. 정말이요? 저는 이게 더 재밌는데요, 심지어. HQ보다 더 재밌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비견될 만한 수준으로 네. 재밌다. 이 책걸상 애청자분들은 JYP가 그 해리 커버트의 진실 HQ를 얼마나 애정하는지 잘 알 거예요. 네. 제가 또 금기를 네, 정말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재밌다고. 그런데 그 책에 비견할 만한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극찬이잖아요. 그 재미 측면에서도 그런데 HQ도 상당히 이제 형식 실험이 좀 들어가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은 그 새로운 특이한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네. 조엘 디케로보다 더 천재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재미만 놓고 보면 전 HQ를 더 선호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특이한 형식을 짜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끼워 맞췄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 설계도를 잘 그렸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도 상당한 점수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예, 앤소니 호로비치 스스로도 굉장히 흡족했을 그쵸. 테니까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잖아요. 네, 네. 제가 JYP님이 해리 커버트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이 책이 전 더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따라 취향이 다른 거지. 약간 제가 HQ 사건의 진실을 제가 썼습니까 어디? 저도 내용이랑 따라가는 건 그 책이 더 재밌었는데 제가 이 책이 좀 더 좋았던 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식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되게 잘 쓴다는 것이 좀 묻혀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분이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물 묘사라든지 이런 거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게다가 위트도 있고 너무 잘해서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자 이제 이 작가가 전체 소설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인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살해당한 영주의 여동생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녀가 오빠인 매그너스 경과 조금 닮았다는 사실은 외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고개를 들고 상대방을 올려다보는 예의가 그녀에겐 있었다. 딱 이렇게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매그네스 경은 외모가 별로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 동생은 그를 닮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외모가 별로일 것이다. 근데 고개를 들고 상대방을 올려다보고 있다. 근데 매그너스 경은 이런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두 문장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문장들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보니까 혼비식이네요. 그런가요? 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에서도 김원비 작가가 그런 식의 문장을 많이 구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듣고 보니까 이 앤서니 호로비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 설정이라던가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군요. 되게 영광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더 눈에 띄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사람을 묘사할 때 이것도 두 문장인데 착한 아이였다. 딱 알맞은 순간에 등장할 거라고 믿어도 되는 아이였다. 딱 이런 것도 그냥 정말 두 문장인데 그 아이가 어떤 착한 아이고 어떤 느낌일 것인지 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들이 600쪽 내내 사람을 소개할 때든 상황을 소개할 때든 이게 이어져서 제가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정말 글 잘 쓰는 게 맞는 게요. 그 JYP가 이 줄을 많이 치면서 왔어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다 줄을 쳤냐면 네. 야 이거 언젠가 다음에 글 쓸 때, 책 쓸 정말요? 때, 혹은 뭐 강연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멋진 말이다.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말이에요?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의 모든 것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그 패턴이 잠깐 드러난 순간을 지칭할 뿐이다. 이런 것도 네, 괜찮고요. 저도 줄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터득한 인생의 교훈이 하나 있다면 계획을 세워봐야 헛수고라는 것이었다. 인생에는 자기만의 큰 그림이 있었다. 내가 인생관이 이렇거든. 네, 아주 공감하면서 줄쳤고요. 네. 저는 이제 두 분이랑 다른 또 의외의 잔재미가 이 책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튜 프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예요? 에거서 크리스트 손자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 에거서 크리스트가 손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소설에 대한 모든 저작권 관리를 손자한테 네. 유산으로 남겼잖아요. 네. 그게 매튜 프리처드고 네. 그래서 매튜 프리처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에거서 크리스트 그러니까 할머니의 소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명사로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주유하고 다니고 그 국내에 나온 황금가지 에거서 크리스티 전집에도 매튜 프리처드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할머니를 대신해서 나는 글을 썼는데 그 매튜 프리처드가 이 소설의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 앨런 코네이라는 그 살해당한 네. 이 추리소설 작가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런던의 고급 식당이 있는데 그 고급 식당에서 앨런 코네이가 이제 밥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뒤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에거서 크리스티의 손자인 매튜 프리처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굳이 나올 필요 없었는데 작가가 네. 그쵸 꼭 넣고 싶어가지고 그 네, 설정을 네. 넣은 것 같은. 앤서니 호로비츠가 약간 개인적으로 친할 테고 분명히 네, 분명히. 개인적으로 친할 테고 그러면서도 약간 보면은 참 이 앤서니 호로비츠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럽죠 진짜. 네. 부럽네요. 이제 그런 잔재미 같은 것들이 이 네. 소설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잔재미들. 어쨌든 간에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책에 관한 이야기 혹은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음, 이야기 등등이 또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편집자는 그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자기 출판사를 먹여 살리는 저자에게 일도 애정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 소설 곳곳에 드러나고 사실은 그게 또 이 소설의 중요한 네. 재미이자. 재미이자 또 핵심에 네. 다가가는 어떤 것이기도 한데요. 스포일러 아닙니다. 네, 그건 스포일러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두 분은 좀 이해 안 가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되게 작은 출판사에서 되게 전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여기 나오는 작가가. 근데 그 출판사를 먹이는 전 세계적인 작가가 죽었을 때 보통 출판사에서 보이는 태도는 뭐 이걸 호재라고까지 하는 거는 좀 실례지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작품 당장 증쇄하고 이제 굿즈 만들고 뭔가 이렇게 이 유작 되게 크게 선전해서 뭔가 잘 해보자가 맞지. 아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되게 시작부터 출판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는 망했구나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왜냐면은 망했는데 그 조금이라도 늦게 망하기 늦게 위해서 조금 더 팔아보려고 증수는 네.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시리즈가 소설 속 시리즈는 무슨 두 번 세 번 읽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 새로운 신작들이 나오면서 또 과거를 환기시키면서 그 수명이 유지가 되는 베스트셀러인데 어쨌든 새로운 신작을 내야 하는 작가가 죽어버렸고 심지어는 뭐 드라마화 등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작가가 죽었으면은 이제 드라마로 만들 새로운 스토리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그 저자 하나한테 의존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네. 아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출판 담당 기자를 좀 오래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네. 뭐 저자가 살인 사건으로 죽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출판사에서 대박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대박 작가와 출판사의 관계가 썩 그렇게 그건 그렇더라고요.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부담스러워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박 작가는 대박 작가대로 아 내가 이 출판사가 아니고 다른 출판사로 가면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괜한 그 출판사에 대한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네. 그 출판사는 출판사 사장부터 편집자 혹은 영업진까지 모두가 다 약간 받들어 모시는 관계가 되는 네, 거죠. 그건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열 관계가 생기고 네. 그 뭐든지 관계가 우열 관계가 생기면은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저는 몇 번 봤는데 네. 아마도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의 그 책 속의 저자인 앨런 코네이, 네, 앨런. 앨런 코네이라고 하는 작가와 이 편집자가 있는 그 작은 출판사 사이의 관계도 그런 좀 애증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딱 저자가 죽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상기가 되면서 이제 좀 책 동네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책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저자와 독자의 관계, 그리고 책이 만들어져서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자기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네. 것에 대한 이 앤서니 호로비치 스스로의 대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책에 관한 책을 꽤 자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저희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뭐였죠? 그 스티븐 킹의 3부작 중에 책 나오는 거. 파인더 스키퍼. 예, 그것도 정말 아, 재밌었잖아요. 네. 파인더 스키퍼스. 저 이 책에 보면 이 작가가 이제 추리 소설, 탐정 소설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의 생각일 것 같기도 하고 탐정 소설을 좋아하는 모든 전 세계 독자들이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나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책장을 느끼며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덧 왼쪽으로 넘어간 책장이 오른쪽에 남은 책장보다 많아지고 속도를 늦추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결말을 향해 돌진하는 기분. 나는 그것이 탐정 소설의 남다른 매력이고 문학이라는 보편적인 카테고리 안에 탐정 소설만의 특별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이제 소설이잖아요. 이게 에세이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게 하나도 튀지 않고 정말 절묘하게 또 녹아 들어가는. 전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재밌는 네. 책을 볼 때, 이제 왼쪽에 왼쪽이 굉장히 두껍고 오른쪽에 얼마 안 남았으면 네. 좀 있으면 끝나나 봐. 어떡하지? 뭐 이거 우리 저 네. 16부작 미니 시리즈 15회쯤 볼 때 안타까운 거 이런 거 느끼는데. 저도 야. 그 부분 줄쳤는데 왠지 이 호로비츠가 저 대목을 쓰면서 내 책도 그렇지라고 약간 맞아요. 독자들한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그 이제 요 부분이 600쪽 중에서 한 이제 500쪽쯤 그쵸. 지나갔을 때 딱 나오는데 네. 거봐 지금도 왼쪽에 훨씬 두껍잖아. 오른쪽에 그러니까. 얼마 없고 다시 아쉽지? 한번 상기시켜주는. 네. 이 책에 보면은 앨런 코네이의 죽음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확신을 하는 경찰이 딱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경찰이 그 추리소설 편집하는 주인공 여성 편집자랑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경찰이 보기에 추리소설이라는 게 그리고 추리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네. 거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죽이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왜 서로 죽이는지 알아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동기는 딱 3가지뿐이에요. 섹스, 분노, 그리고 돈. 그러니까 당신이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이나 그 앨런 코네이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동기를 가지고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일 따위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섹스나 분노, 돈이 아니면 그냥 자살인 거지 그게 타살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은 추리 소설이나 그런 드라마랑 다르다라는 걸 또 네. 이제 경찰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쓰는 추리 소설을 한편으로는 되게 옹호하고 네. 애찬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약간 위약적으로 네. 그 편집자 남자친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추리소설에 대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편집자가 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대꾸하면 좋을지 말문이 막혔다. 얼마나 잘 팔렸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담배도 잘 팔려. 휴지도 잘 팔리고. 그런다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책이라고 집사의 짓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 8만 단어를 낭비하는 꼴이라니라고 하면서 이제 추리소설을 계속 폄하하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잘 넣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폄하하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딱히 반박을 못 하겠어. 약간 사실이거든. 담배도 잘 팔려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그 여러분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을 읽고 계시거나 읽으시려는 분들은 이 대목에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에 이 소설의 핵심과 딱 직결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야, 그런데 그 대목들이 진짜 이 소설의 백미죠. 그 너무 얘기하고 싶고 정말 백미죠. 아마 읽고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또 더 재밌지 않을까. 백미고 그리고 왜 이 소설 그 앤서니 호로비츠가 맥파이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책 속의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전 시리즈의 제목들을 다 일일이 지어가지고 약간 리스트 형식으로 제시를 해놨는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정말 탁월한 저자인 건 사실인 게 네. 소설 곳곳에 던져놓은 떡밥들이 모조리 그쵸. 다 회수가 돼요. 그쵸. 하나 제가 아쉽게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스포일러라서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근데 또 아까 제가 약간 출판사 이야기도 했었지만 저는 YG님 얘기 듣기 전에는 출판사 사장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YG님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 막 셜록 홈즈도 죽고 나서도 막 계속 전집 나오고 양장본 나오고 뭐 나와서 이제 계속 팔아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출판사가 너무 장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작가의 어떤 의중을 알게 됐을 때 사실 그것도 세일즈 포인트로 얼마든지 뭐 전 세계 독자를 깜짝 놀라게 한 뭐 악마 같은 소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잘 팔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영업 능력이 없지 않았나. 혼비 라는 생각이 작가는 그렇게 추리 소설을 트집 잡으면서 읽으시는군요. 아니, 이 출판사의 태도가 JYP는 저 같은 분들도 있고 반대인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추리 소설 보면서 범인을 꼭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고 있더라고요. 네. 전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가나 보자. 아. 절대 맞추지 않고 네. 그냥 따라갑니다. 저는 계속해서. 심지어 메모장에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맞추는데 네. 집착하는 캐릭터구나. 네.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못 맞추잖아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반반. 반반. 맥파이 같은 경우에 현대 부분은 맞췄고 과거 부분은 못 맞췄어요. 저는 네. 일부러 맞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JYP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범인이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네, 아예. 아예 뭐 그건 그쵸. 네,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왜 그랬냐를 왜 밝히는 그랬냐 거니까. 같은 거.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분과 다르게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이 약간 좀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촌스러워요. 왜냐하면 올드 패션이다. 올드 패션 음.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도 그거 뭐 초등학교 때 읽는 거지. 에거서 크리스티 팬들이 엄청 이 양반이 지금 우리 분노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 떨어지게 지금. 응? 아니 그 YG는 초등학교 때 에거서 크리스티나 셜록 홈즈 그 코난 도일 소설의 팬이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읽어보려고 하니까 네. 일단은 막 그 범인 찾기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범인들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런 식의 스토리 전개가 너무 좀 약간 식상하고 올드 패션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약간 오마주처럼 네. 약간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목들이 저는 딱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실 매력 포인트일 수 있는 것이 네, 매력 포인트- 네, YG님한테는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제가 에거서 크리스티 팬이어가지고 약간 좀 부연을 하자면 반박이겠죠. 반박. 비연이라고 하고 사실은 반박을 하는 거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 해문에서 나오는 그 빨간 책으로 이제 에거서 크리스티를 다 맞아요. 읽고 네. 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는데 사실 저도 코난 도일 그 셜록 홈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 읽었 거와 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에거서 크리스티는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지금 나오는 어떤 현대 스릴러들이 아무리 뭐 심리극이고 뭐 심리 소설이라고 해도 에거서 크리스티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도 에거서 크리스티만큼 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네. 소설이 영국으로도 그렇게 네.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상영이 되는 네. 것일 테고요. 뭐 저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형식 자체는 네, 제가 형식은 네 형식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 YG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YG는 이렇게 무슨 뭐 밀실 트릭 네, 그런 그리고 거안 뭐 좋아하는구나. 예, 살인 사건의 범인 찾기 이런 걸 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본격 추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좋아합니다. 거죠. 네네. 네. 자, 어쨌든 이게 아가사 크리스티를 오마주하기 때문에 배경이 55년 정도인 것도 참 절묘한 게 더 네. 옛날로 설정을 하면은 네. 지금 보는 어떤 현대적인 긴박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맞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적당히. 근데 또 한 90년대 뭐 이후 이렇게 가면 이게 뭐 삐삐 컴퓨터 이런 거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수사하는데 차질이 생기거든. 그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지금 편한데. DNA 지문 검사 뭐 이런 그렇지.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단 나오니까요. 말이야. 그래서 네.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도 비교적 요즘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해가지고 이제 55년 정도로 네. 설정을 한 거죠. 아 이게 YG님을 낙지는 못했지만 이 책이 저는 또 좀 그래도 호로비츠가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고전 미스테리 부분이랑 이 현대물 부분을 좀 색깔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YG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이 고전 미스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단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거라면 현대 스릴러의 문법은 단서가 적당한 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현대 스릴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현대 부분에서는 적당히 단서들이 좀 스릴러의 문법을 착용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분리를 해서 한 권으로 나왔다면 저처럼 고전 미스테리 팬들은 좋아했겠지만 이제 현대 스릴러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을 나름 현대물에서 독립적인 여자 주인공도 등장시키면서 약간 최신 경향을 발휘하면서 쓰셨으나 YG님까지는 사로잡지 못했구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막 그 좀 일단 피 나야 돼요. 저는. 이 정도면 피 나지. 많이 났잖아요. 끔찍한 장면 있잖아요. 네. 피 더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났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에 YG가 권했던 스릴러나 추리소설 피 너무 많아서 읽다가 포기하시거나 감히 엄도 안 내신 분들은 차분하게 읽어보실 만합니다. 백파이 살인 사건. 이 책에는 뭐 피 별로 안 나옵니다. 네, 고즈넉합니다 그냥. 네. 클래식하게 나옵니다. 네, 피가. 네. 어쨌든 그 고전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고전 스타일이고 심지어 약간 촌스럽다 올드 패션이라는 얘기를 들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난 도일 재단 같은 데서 네. 당신이야말로 네. 셜록 홈즈 이야기를 네. 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쓸 수 있는 적임자다. 네. 이렇게 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여기 혼비님이 딱 그 롤 모델인 것 같은데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을 정말 좋아했던 분이라면은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을 읽으면은 이건 정말 재미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반가울 거예요. 네, 반갑고 네. 뭐 심지어는 올해 읽은 제일 재밌는 책 혹은 인생의 책이 될 아니야 수도 인생의 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을 읽어보고 싶은 소설 독자들이나 네. 아니면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전혀 다른 부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600쪽 정도 되는데요. JYP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별로다 그러면 상당히 화를 냅니다. 네. 절대 화나지 않는. 네, 상당히 재밌는 화를 책이었습니다. 내면서 다루자고 합니다. 네, 이 책은 네. 절대 화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루자고 했습니다. 네, 상당히 화를 내면서 JYP는 야 그래서 600쪽 읽은 게 아까운데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헌비님. 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작가로서 오늘은 게스트로 진행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뭐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원래도 낯가림이 되게 심한데 방송도 또 이제 작가로 나올 때랑 게스트로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또 달라서 오늘 되게 많이 횡설수설하고 버벅거리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책걸상의 YG나 JYP나 아니면 애청자들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우리를 그냥 다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허물이 많고 버벅거리는 사람들을 다 애정을 가지고 맞습니다. 들어주십니다. 네, 네. 아마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맥파이 살인 사건 한번 그냥 서점에서 그냥 잠시 들여다 보시면 야 이거 한 권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력 있는 소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